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설입니다. 선아 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이번 주는 또 삼성화재배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응원하던 한국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탈락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저는 특히 김승진 선수의 탈락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32강전에서 일본의 슈자이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16강에서는 메이저 세계대회 LG배 우승자인 딩하오 선수를 맞아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17세의 김승진 선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바둑톡톡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5일) 경기도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대진 추첨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삼성화재배는 4년 만에 대면 대국을 재개했습니다. 32명의 모든 선수가 직접 대진 추첨을 하는 모습, 참 오랜만이었죠. 32강전 가장 빅매치로 불린 대결은 신진서 선수와 중국의 차세대 주자 왕싱아오 선수의 대결이었죠. 신진서 선수는 4살 어린 왕싱아오 선수를 완승으로 제압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중국 여자 바둑의 희망 저우홍이 선수를 꺾고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다른 한중전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는데요. 안성준 선수가 탄샤오 선수에게, 홍성지 선수가 딩하오 선수에게, 김정현 선수가 시자양 선수에게, 강우혁 선수가 렌샤오 선수에게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고, 한국 랭킹 3위 변상일 선수 또한 중국 랭킹 1위 구쯔아우 선수에게 반지패를 당하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전기대회 준우승자 최정 선수 또한 중국의 셰어라오에게 패했고, 메이저 세계대회 데뷔전을 치른 김은지 선수는 중국의 황인숭 선수에게 져 탈락했습니다. 4판의 한일전은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윤규 선수가 삼성화재배 초대 우승자 요다 노리모토 선수에게 승리했고, 김명훈 선수가 이야마 유타 선수를, 김승진 선수가 슈자이안 선수를, 김누리 선수가 모토키 가스야 선수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7세의 김승진 선수는 메이저 세계대회 데뷔전을 기분 좋게 치렀고요. 한국 바둑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누리 선수는 오랜만에 나온 프로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삼성화재배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박정환 선수는 유럽의 안드리 크라베츠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했고, 형제 대결로 치러진 신민준, 이창호 선수의 대결에선 신민준 선수가 열세를 뒤집고 반집승을 거두며 16강으로 향했습니다. 대만의 영웅 슈아오웅 선수는 한국의 안정기 선수를 꺾고 16강으로 갑니다. 32강, 한국은 한일전에선 4전 4승의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한중전은 2승 7패를 당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2강 결과 일본 선수와 여자 선수는 모두 탈락했고, 한국 8명, 중국 7명, 대만 1명의 선수가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역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이 돋보였습니다. 지난 9월 준결승에서 신진서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던 시어웅 선수. 신진서 선수가 그때 패배를 삼성화재배에서 갚아주었습니다. 16강에서 대만의 시어웅을 만난 신진서 선수는 완승으로 제압하며 8강 진출에 성공,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16강은 신진서 대 시어웅 대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중전으로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슈자영 선수에게, 신민준 선수가 중국 랭킹 1위 구쯔아우 선수에게, 김승진 선수가 딩하오 선수에게 패해 탈락했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 중 가장 어린 17세 김승진 선수는 올해 LG배 세계대회를 우승한 딩하오 선수를 만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끝내 패했습니다. 김승진 선수의 삼성화재배 도전은 아쉽게 멈췄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선수와 중국 랭킹 1위 구쯔아우 선수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화재배. 두 선수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2001년 이후 출생한 여자 선수만이 출전 가능한 제2회 효림배 미래여제 최강전 결승에서 19세 박소율 선수가 김주아 선수를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한 박소율 선수는 신예대회 우승은 앞으로 다른 기전들을 더 잘하라는 의미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소감을 밝혀줬습니다. 네, 뭔가 신예대회 우승은 좀 앞으로 다른 기전들 더 잘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우승자는 차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제1회 효림배 우승을 차지한 김은지 선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회 미래여제에 등극한 김은지 선수는 효림배 우승 이후 여자 랭킹 2위까지 오르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번째 미래여제에 등극한 박소율 선수의 다음 행보 기대해보겠습니다. 제7기 해성 여자 기성전 8강에서 전기 우승자 최정 선수가 조혜연 선수를 꺾고 김은지 선수가 허서연 선수를 꺾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은지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8강전은 시종일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김은지 선수가 반집을 남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정 선수는 김경은, 김채영 선수의 승자와 4강에서 대결하고 김은지 선수는 김혜민, 오유진 선수의 승자와 만납니다. 여자 기성전의 우승 상금은 국내 여자 개인전 중 최고 금액인 5천만 원인데요. 최고 상금을 차지할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를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둑을 담다에선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포스트 시즌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정규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위 예스문경, 2위 KH에너지, 3위 의정부 행복특별시, 4위 칠곡 황금물류 이렇게 4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정말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앞둔 시점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팀은 1위 예스문경뿐이었고요. 남은 세 자리는 마지막 14라운드가 끝난 후에야 결정됐습니다. 네, 마지막이 14라운드에서 많은 팀들의 운명이 갈렸는데요. 특히 6승과 7승 팀의 대결은 정말 보는 모두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7승 6패 의성마늘과 6승 7패 의정부 행복특별시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이기는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는데요. 이 대결의 히어로 의정부 행복특별시의 4지명 차민수 선수였습니다. 의성마늘 1지명 권효진 선수를 꺾고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또 하나의 벼랑 끝 승부는 7승 6패의 스타 영천과 6승 7패의 칠곡 황금물류의 대결이었습니다. 칠곡 황금물류의 이지명 윤현석 선수가 스타 영천의 1지명 서봉수 선수를 꺾는 황금 같은 승리를 거두며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올려놨습니다. 칠곡 황금물류와 스타영천은 7승 7패로 팀의 승패가 같은 것은 물론 이 팀 개인 승수 또한 21승으로 같았고요. 전후반기 한 판씩 주고받으면서 승자승에서도 갈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1지명의 승수를 따지게 되는데요. 칠곡 황금물류의 1지명 이상훈 선수가 9승, 스타영천의 1지명 서봉수 선수가 8승, 단 1승 차이로 칠곡 황금물류가 4위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4위와 5위가 정말 종이 한 장, 아니 반장 차이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저희가 이 레전드 리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둑톡톡의 레전드 리그의 해설위원 김만수 위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포스트 진출팀을 좀 예측해달라라고 했을 때 본인이 사실 이 펠레의 저주급으로 맞추지를 못한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서 한 번만 맞추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 없게 꼽았던 네 팀이 KH에너지, 칠곡 황금물류, 예스문경, 스타영천 이렇게 네 팀이었었는데 한 팀 빼고 다 맞히셨어요. 네, 김만수 해설위원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정말 4팀 중에 3팀을 맞췄거든요. 또 의정부 행복특별시에 대해선 이 팀의 키플레이어는 차민수 선수고 이 선수가 살아난다면 어마어마한 강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제는 이 펠레의 저주가 아니라 점쟁이 문화로 불려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바둑톡톡의 좋은 기운이 김만수 해설위원에게도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이제 포스트 시즌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포스트 시즌은 늘 그렇듯 스텝레더 방식으로 진행되고 11월 29일 3위 의정부 행복특별시와 4위 칠곡 황금물류의 준 플레이오프로 시작합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3위와 4위 간의 차등을 두기 위해 2차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위를 차지한 의정부 행복특별시는 1승을 하는 순간 바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요. 4위인 칠곡 황금물류는 1, 2차전을 모두 이겨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은 3차전으로 진행되며 먼저 2승을 따는 팀이 승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 포스트 시즌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소중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 톡톡 튀는 해설을 맡고 계신 조혜원 해설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조혜연입니다. 현재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에서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함께 그러게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처음으로 또 레전드 리그 해설을 맡게 되셨는데요. 네. 소감이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이렇게 해설로 인사드리게 된 거는 저의 입장에선 처음이고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좀 대국자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많이 왔었다면요. 해설로 어찌 보면 인사드리게 돼서 좀 저도 데뷔 시즌에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긴장도 많이 됐고 굉장히 좀 바둑 팬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또 선수로 활약을 하셨고요. 네. 올해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또 레전드 리그에서는 해설위원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 두 선수일 때와 해설일 때의 네. 차이점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선수로 이제까지 여자 바둑 리그에서 9년째 뛰었습니다. 네, 해설로는 올해가 첫 해인데요. 사실 이렇게 해설자와 해설위원과 이제 선수를 겸업을 한 것이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네, 마침 또 비슷한 시기에 여자 바둑 리그와 또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가 진행이 돼서요. 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뭐랄까 그 선수로서는 제가 레전드 리그의 해설을 맡은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도 저의 개인 뭐 단체전이기는 하지만 저의 시합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레전드 리그 해설을 하면서 이 레전드 리그의 선수들의 대국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나의 시합에도 좀 시너지가 됐고 방금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은 제가 또 소속된 삼척 H2 드림이 올해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거는요. 이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의 우승팀과 또 제가 소속된 삼척팀이 나중에 이제 또 왕중왕 대결을 펼치니까요. 또 저와도 또 깊은 관련이 있는 또 이번 포스트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규 리그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올 시즌 정규 리그를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레전드 리그 해설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까지 초접전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13, 14라운드가 특히 통합 라운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보통은 1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포스트 시즌의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네. 3팀 이상. 근데 올해 같은 2023 시즌에는요. 5팀이 포스트 시즌 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또 이 경쟁의 어떤 내용이 예를 들어서 팀 승리랑 이제 선수 승리가 똑같아서 1지명자 승리 숫자까지 세는 정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치열할 수는 없는 레전드 리그 시즌이 되었고요. 저는 올해 이제 레전드 리그를 이제 처음으로 해설을 맡고 준비를 하면서 올해는 신생팀이 4팀, 또 이제 기존의 전통 강호가 4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생팀이 새로 들어온 팀이죠. 그 레전드 리그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웬걸 이 신생팀의 기세가 하늘을 찔러서요. 처음에는 초장의 이 4팀이 기존의 팀들을 굉장히 강하게 위협을 했죠. 이번 레전드 리그가 또 굉장히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 전년도의 우승팀이었던 이 디펜딩 챔피언인 이제 경기 고양시가
갑자기 최하위로 쳐졌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8팀이 치열하게 싸웠던 레전드 리그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시 되짚어봐도 정말 이번 레전드 리그의 정규 리그는 이 접전 또한 레전드였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고 치열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정규리그 대국 중에 혹시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대국은 치열했다. 기억에 남는 대국이 있으실까요? 워낙 치열했던 대국이 많다 보니까요. 올해는 특히 이 레전드 리그의 선수들이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각오를 정규 시즌 내내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판을 꼽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좀 치열한 바둑이 많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단 한 판만 꼽자면 그 서봉수 선수와 스타영천의 서봉수 선수와 이 칠곡 황금물류의 이제 윤현석 선수가 두었던 바둑이 그 바둑이 뭐 바둑으로 설명드리면 대마도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엮여 있었고요. 얼마나 치열했느냐면 대국자가 선수가 대국을 할 때 바둑돌을 놓치는 상황도 이제 원래는 바로 착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손에 땀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바둑돌을 놓치는 상황이 또 후반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바둑을 꼽고 싶은 이유가요. 스타영천 서봉수 선수가 만약에 윤현석 선수에게 승리했더라면 스타영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서봉수 선수가 거의 90% 이상 9분 응선을 넘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가 15집 이상 우세로 거의 결정적이었는데 이 승리를 사실은 조금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다소 무리를 하셨거든요. 서봉수 선수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다가 역습을 당해서 도로 대마가 잡히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제가 또 해설자로서 해설위원으로서 보고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바둑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집도 많고 공격 중이고 소위 말해서 부자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마구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 사실은 항상 좀 어떤 상황에서도 네.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윤현석 선수는 패색이 짙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네,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을 터뜨리면서 서봉수 선수의 어떤 그 당황을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 판의 대국이 칠곡 황금물류와 또 서봉수 선수의 스타영천의 어떤 운명을 가른 한 판이 되었습니다. 네, 인생과 닮아 있는 어쩌면 가장 인상 깊은 대국으로 그 판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네, 올해는 정말 또 좋은 성적, 또 좋은 내용의 대국을 펼친 선수들이 많아서요. 선수 한 분만 꼽으라면 역시 다승왕을 차지한 유창혁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승 1패라는 정말 경이로운 성적을 냈는데요. 그 한 판 한 판의 내용 자체는 유창혁 선수가 굉장히 쉽게 이긴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역전승을 포함해서 많은 대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결국 유창혁 선수가 이번 레전드 리그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시즌 내내 그 유창혁 선수가 이끄는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굉장히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반 전반기에서는 하위권이었고 이제 후반기로 돌입을 해도 유창혁 선수 이외에는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또 이 다른 선수들에게 힘을 주는 유창혁 선수의 연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포스트 시즌 제가 또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본 게요. 포스트 시즌 출전을 결정짓고 이형로 감독, 네, 의정부 행복특별시의 이형로 감독께서 단장님을 끌어안고 진짜 너무 기쁜 포옹을 나누는 사진을 봤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네. 얼마나 이 기쁨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역시 좀 1등 공신은 유창혁 선수인 것 같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역시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창혁 선수 얘기가 나와서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창혁 선수 역시 4년 연속 다승왕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유창혁 선수가 속한 팀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컵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유창혁 선수는 첫 우승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창혁 선수는 나는 정말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팀을 어찌 보면은 우승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창혁 선수의 아주 유명한 제자 중 한 분이 최정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여자 선수인데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최정 선수도 팀에서는 완벽한 활약을 보이지만 팀원들이 부담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유창혁 선수가 단체전이기 때문에 이 팀 동료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우승까지 또 결승에 갈 수 있을지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더욱더 본격적인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정말 극적이고 극적인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칠곡 황금물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팀이 그 이지명 데뷔 시즌이었던 윤현석 선수가 10승 4패라는 네. 아주 호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또 주장 이상훈 선수가 안정감 있게 팀을 이끌어주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팀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칠곡 황금물류는 신생팀이지만요, 이제 시즌 전부터 굉장한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다 많은 주목을 받고 평가를 받았던 팀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상훈 선수도, 주장인 이상훈 선수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팀에는 실질적인 일지명인 윤현석 선수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로, 즉 우리 팀에는 일지명 선수가 둘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몇 번이나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이상훈 선수의 말대로 이렇게 이상훈 선수와 윤현석 선수의 강력한 원투펀치를 보유한 칠곡 황금물류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시즌 4위의 성적이 좀 의외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칠곡 황금물류 팀입니다. 이 원투펀치를 보유한 칠곡 황금물류팀의 장단점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그다음 이제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 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상대가 의정부 행복특별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의정부 행복특별시의 주장인 유창혁 선수와의 어떤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행복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유창혁 선수가 승리한다고 보고 이제 남은 두 판에서 한 판을 가져가는 전략을 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역시나 칠곡 황금물류는 이 원투펀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유창혁 선수를 이겨주면 제일 좀 편하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팀 간의 어떤 고른 전력이 좀 눈에 띕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더에서 이 칠곡 황금물류가 유창혁 선수를 피해서 원투펀치를 이기게 하는 전략을 쓸지, 아니면 유창혁 선수와 혹은 이상훈 선수, 윤현석 선수와의 정면 충돌을 계획하고 있을지요. 오더 싸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워낙 칠곡 황금물류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비록 4등을 해서 2연승을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3, 4위전의 경우에는 저는 완벽하게 5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행복특별시에 아무래도 다승왕을 차지한 유창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위인 KH에너지팀이 지금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팀의 어떤 앞으로의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네, KH에너지는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리그의 해설위원 분들께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던 강팀이었습니다. 사실 레전드 리그의 해설위원이신 김만수 해설위원께서는 이제 칠곡 황금물류가 우승 후보이지 않나라고 예측을 하셨지만, 다른 저를 포함한 5분의 이제 해설위원분들은 이 KH에너지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용병인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어마어마한 힘과 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그 정규 시즌에서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인 김수장 선수도 굉장히 좀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안관욱 선수도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KH에너지가 여전히 최강의 강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KH에너지 그동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역시나 외국인 용병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이 등판 여부가 또 아주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알고 계시는 소식이 있으실까요? KH 에너지 팀에서는요, 특히 이 포스트 시즌 승리해서 챔피언 결정전에 가고 싶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도 KH 에너지의 이제 회장님이라든지 이제 스폰 분들께서 이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지금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어떤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등판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KH 에너지 팀에서 이 용산의 아주 고급스러운 중식당에서 이렇게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요다 노리모토 선수와 함께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에 와서 식사도 하고 KH 에너지 선수 전원을 도쿄로 초청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정규리그 1위 팀이죠. 예스문경 팀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찬우 선수, 김유란 선수 투톱, 그리고 역시 외국인 용병이죠.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쳐줬습니다. 이 팀의 어떻게 포스트 시즌 진출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예스문경의 대활약이 이 레전드리그 시즌 내내 화제였습니다. 네. 네, 김찬우 선수는 이제 전년도에도 경기 고양시 팀으로 이제 선수로 뛰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 레전드리그에서의 어떤 활약이 이미 검증이 됐는데요. 특히 올해 이지명이죠. 예스문경의 김일환 선수가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확실히 이 투톱이 연승을 하니까 예스문경이 시즌 내내 1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일에 가려졌던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 한국의 국내 팬분들께는 요다 노리모토 선수는 매우 익숙하지만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의 김효정 어떤 선수의 이제 그 형부 되시는데요. 이분의 어떤 활약 여부는 좀 미지수였거든요.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가 예스문경의 용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이냐 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가 이번 레전드 리그를 데뷔하면서 한국어 인터뷰도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시즌 내내 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많이 드렸는데요.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의 등판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만큼 이 예스문경은 여전히 최강의 팀으로서 챔피언 결정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리그에 이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네 팀의 면면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곤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2023 소팔 코사놀 레전드 리그 통합 우승을 차지할 팀 누가 될 것 같나요? 네, 지금 네 팀도 각 팀 관계자분들께서 다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예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포스트 시즌은 챔피언 결정전에 선착한 팀이 저는 50% 이상 좀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요. 이 2등, 3등, 4등한 팀은 이제 이전 팀과의 경기에서 사실은 진을 빼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스문경의 어떤 챔피언의 수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실 것이 큰 승부인 만큼 이 경험이 이 큰 승부를 많이 치러본 선수일수록 긴장을 덜 하고 내바둑을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네 팀을 함께 살펴본 결과 각 팀에 모두 이렇게 좀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 큰 승부에 어떤 이 기죽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좀 힘들어하는 팀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포스트 시즌도 짧은 호흡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예스문경이 좀 우승에 한 발짝 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포스트 시즌 전망에 대해 조혜연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바둑톡톡에 출연하는 거는 제 인생 처음이에요. 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이렇게 좀 웃으며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네, 어느덧 평소와 마찬가지로 좀 말이 많았습니다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바둑톡톡에 출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포스트 시즌 많이 좀 봐주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역시 해설로 함께할 조혜연입니다. 네, 올해 특히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정규 시즌인 만큼 포스트 시즌 더더욱 뜨거운 대결이 예고돼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 놓치실 수 없겠죠. 시청자 여러분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스트 시즌 응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의 조혜연 해설위원과 함께 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지만 바둑계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바둑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